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와 계시죠? 네, 김영석입니다. 예. 지금 관장님이 요 며칠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신데요. 심경이 어떠십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나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역할에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하나로 나아간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지금 대한민국이 극심한 진영 대결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진영 대결을 서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 장래가 없거든요. 예. 예, 이번에 제가 독립기념관장에 응모하게 된 이유도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정신을 널리 알려 국민 통합을 이룰 분을 찾는다라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서 이런 사명이라면 내가 늦은 나이에 한번 공직에 도전해서 평생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실천해 볼 기회가 되어졌다. 그래서 응모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관장님은 진영 대결의 희생양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희생양이라기보다는 진영 대결 중앙에 제가 서서 예. 받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오해들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면 또 사실도 많이 왜곡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최초로 문제 제기한 곳이 광복회인데 광복회는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 단체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지금 광복회가 주장하는, 특히 광복회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뉴라이트를 가르는 9가지 기준이라고 한 것을 발표했는데 네. 그건 아주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그런 해석이지요. 그 기준에 따른다면은 대한민국에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두 분이 있거든요. 한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한 분은 김구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걸 심정적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국민은 전부 다 뉴라이트라고 매도를 하고, 그건 다 친일파라고 그렇게 공식을 세워서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공부하면서 또 이번에 문제가 되어진 끝나야 할 역사전쟁, 제가 2년에 쓴 책입니다만은 그 책에서도 김구 선생을 따르는 분들과 이승만 대통령을 따르는 분들 사이에 화해가 없이는 이 두 분을 우리가 함께 서로 존중해 주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염려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학자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 문제 갖고 길게 끌 건 아니지만 네. 이정찬 광복회장이 지난주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08, 과2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그 관장님의 그 광복회에 대한 평가하고는 좀 다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대로 그분이 독립운동과 건국에 끼친 공적과 우리가 또 우리 역사에서 평가해야 될 그런 공과 그다음에 또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으로서 장기 독재와 또 4.19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내 정황들에 대한 비난과 그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관장님, 제가 여쭤본 건 이승만 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예.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하는 광복회의 시선에 대해서 조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을 하셨길래 예. 광복회는 그렇게 보지 않더라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아니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복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뉴라이트를 판별한 9가지 기준,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네네. 주변인들이 나를 적임자라고 권유했다. 그래서 이제 독립기념관장이 지원했다. 이 취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주변인이 누군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그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네. 제가 지혜의 숲 백인 포럼이라고 제가 지난 7일까지 그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에 소속되어진 포럼인데요. 네. 거기 우리 사회 각계에 활동하시는 원로와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거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보고 이런 독립기념관에 이번에 관장 공모가 있는데 한번 응모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이제까지 맡아 있는 그 재단을
내려놓고 독립기념원을 간 데 대한 의견들도 물어보고 그런 알겠습니다. 과정에서 다 하나같이 당신이 정말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겁니다. 지혜숲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권유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예, 그 그렇습니다. 분들 중에 혹시 용산이나 국가보훈보호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 관장님이 그 독립기념관장 공모에 응모를 하는 과정에서 네. 용산이나 그러니까 보훈보호구는 일체 어떤 연락도 없었다. 그렇죠. 네, 그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그분들이 또 뭐 저를 찾은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이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는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용산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제가 연락을 받거나 뭐 그런 적이 없었고요. 네. 보훈부는 제가 그 임명장을 받는 과정이나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기자회견을 보훈부 지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 때 관계자들과 서로 안부도 묻고 또 궁금한 얘기도 나누고 한 적은 있지만 네.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이 다른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거기서 어떤 그 주장을 했냐면 관장님이 예.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것 같다 이런 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 예.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네. 예, 그런 말씀드려서 나중에 책임 있게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근데 또 이종찬 회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예. 모든 학자들이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관장직을 수행하겠느냐. 이제 예.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거다. 이런 또 평가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분이 상대한 모든 학자들이고, 예, 저에게 강력한 지지와 꼭 당신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연락을 주신 학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지금 독립기념관이 네.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기념관의 이용객도 설립 초기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40년이나 되어져서 시설도 노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고요. 네. 3년 있으면 이제 독립기념관이 개관되어진 지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40주년에는 국민들에게 다시 다가가는 독립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혼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독립기념관은 뭐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고취하는 게 주된 업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독립정신과 건국정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독립정신과 광복정신이라고 할 때예요. 아니요. 건국정신. 건국정신과 독립정신요. 네. 같습니까? 다른 겁니까? 같습니다. 같습니까? 네. 1948년 8월 15일 날 네. 우리 정부가 처음 수립될 때에 네. 그때 재헌국회에서 4대 국경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광복절이 아니고 명칭이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그 당시에 그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을까? 그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 질문 드리는 건데요. 네네. 독립정신과 건국정신이 같다면 네네. 건국정신과 건군정신은 같은 반이라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국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엄청난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육사에 있던 걸 이제 이전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이전의 논리가 뭐였냐면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에 헌신한 건 알지만 건군 이념과 맞지 않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저는 그러면 그 논리는 지금 관장님의 논리에 따르면 배척돼야 되는 논리가 맞는 거죠. 예, 잠깐만요. 예, 뭐 저도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네네.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가 나왔을 때에 저의 입장을 피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은 우리 무장 항일 운동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시고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영웅이시지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을 육사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 아무나 출입할 수도 없고 소수의 육사인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왜 가두어서
우리가 많은 열린 공간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다 홍범도 장군을 만나고 또 그분에 관한 업적을 갖다가 교육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 가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취지에서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폐쇄된 육사보다는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독립기념관이 더 상징성이 있고 좋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저희 견해였고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대답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가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질문 아니,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지금 관장님의 부분이 아니라 관장님의 견해에 기초해서 그때 나왔던 논리를 여쭤보는 건데 건군 이념과 다르기 때문에 흉상을 이전해야 된다는 논리라면 독립정신과 건군 이념은 별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아니, 조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독립정신과 건국정신은 같은 거라고 하고는 결이 달라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린 거였던 거고요. 예, 잠깐만요. 네. 제가 역사학자 개인이었을 때는 개인의 입장이었을 때는 얼마든지 제가 소신껏 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이라고 하는 공직자 입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건군 정신에 관한 것은 저의 업무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건국이나 광복이나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토론을 하지만은 건군에 관련된 것은 제가 공직자 입장에서 지금 이 인터뷰에서 대답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본 국적 발언을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종천 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의 당연직 이사거든요. 네. 그래서 독립기념관장 임원 추천위원회의 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 그분이 난데없이 저보고 인신공격성의 발언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네. 당신은 김구와 이승만을 편가르게 해서 좌파와 우파로 나누고 그렇게 분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또 당신은 그러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독립기념관이 되려고 했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네. 이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라고 국적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죠. 첫째는 제가 어떤 책에서도 좌파와 우파를 편가르게 하고 진영 대결을 조장한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공격을 하실까 하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죠. 네. 주권을 빼앗기 때문에 일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되찾기 위해서 온 국민이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일본 시민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조작이고 날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한번 좀 이어가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네네. 그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에 따르면 표현을 이렇게 바꿔도 될 건데 그럼 당시 일제히 법령의 지배하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국내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은 네.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그 법령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항거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여쭤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한 조선인들. 그러면 일제히 법령의 지배하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법령 지배하에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지요. 그러니까요. 질문 좀 마저 드릴게요. 네. 그럼 그 법령의 지배하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징용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일제가 예를 들어서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것도 만들고 거기서 국민 징용령이나 노무 조정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강제로 끌고 가서 징집도 하고 노동도 시키고 위안부로 동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제의 법령에 의한 통치였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비화를 하고, 그다음에, 왜곡을 해서는 그건 곤란한 얘기고요. 어째서 이게 왜곡입니까? 아니, 일제가 부당한 방법으로 강압 통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했던 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을 강제로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강제로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나한테다가 바로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학자적인 견해로서 보십시오. 이제 꼭 같은 얘기를 자꾸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거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답을 했지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48차 49차 50차 51차 52차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72차 73차 74차 75차 76차 77차 78차 79차 80차 81차 82차 83차 84차 85차 86차 87차 88차 89차 90
자,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다. 왜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고 그 일본 국적으로 출전을 해야만 했겠는가? 네. 그게 바로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빼앗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한일 합방이 없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어느 누가 인정해 줬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아픔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빨리 나라를 되찾고 그게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었고 그게 독립운동사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바른 자세지.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우리의 치욕스러운 그 자체를 그걸 갖다가 없었다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분명한 본질과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우리 잘 아시는 저 앵커께서 제가 평상시에 참 이 프로 좋아하고 자주 듣는데 지금 자꾸 나한테 어떻게 보면 궤변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궤변을 강요하는 건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애청자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추가 질문을 하나를 더 드릴게요. 이종찬 회장이 그때 면접 과정에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도광산 문제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관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시시설의 강제성 부분이 표기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전시시설을 보면은 안내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44년부터 조선반도에 징용이 도입됐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징용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함으로써 징용의 합법성을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일제의 법령의 지배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질문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보십시오. 네. 내가 일본의 사도광산에 대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난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제시대 우리 백성들이 왜 일본말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또 동방여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참여가 되어지고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은 공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본의 그런 부당성을 내가 지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은 그럼 일본의 그런 부당한 데 대해서 동조를 하고 옹호를 하느냐는 식으로 지금 마치 물어보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아니 국적이 일본이라고 인정을 하기 그때 때문에 당시에는 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우리는 겁니다. 원치 않았지만 네. 우리는 옛날 분들 제적을 떼보십시오. 옛날 분들 제적을. 그분들을 원치 않았지만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창씨개명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제도에 의해서 옛날에 우리가 다 일본식 연호를 억지로 모든 곳에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심령적으로 거부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모든 제도상에는 그것이 엄연히 일제 36년간의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비극인데, 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극복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한 사람의 학자의 주장을 갖다가, 이거 마치 일본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왜곡하고 매도하는 것처럼 전 들려서 상당히 오늘 아침에 지금 저에게 물어본 것은 좀 불공정한 어떤 인터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좀 서운함이 생기네요. 지금 저는 불공정한 건 대등하게 질의와 응답이 오가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는 그 말씀은 성립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건국 과정이 1919년부터 1948년까지 연속적인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시점과 계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참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지금 광복절의 의미는 본래는 1948년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해서 그 명칭을 독립기념일로 하던 것을 그때 당시에 광복절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네. 재헌국회에서 백관수 의원이 1948년에 독립도 중요한 것이지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도 중요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광복절로 바꾸자고 제안을 해서 거의 재헌국회에 통과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945년에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진 이 중요한 사건과 그다음에 1948년에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자유총선거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찾아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해서 우리의 이 정부를 수립한 이 독립이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서 당신이 이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겠냐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한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고 억지로 강요하는 거랑 꼭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저는 그러면 1945년 8월 달에 15일에 해방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1948년 8월 15일에
이 정부 수립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두 가치를 아주 동등하게 아주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를 그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인 걸 알고 계시죠? 아, 이게 그렇습니다. 1776년 7월 4일에 독립 선포를 기념해서 독립기념일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독립전쟁은 그 전에 75년에 시작이 됐고 영국군이 완전히 항복한 건 1781년이고 영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건 1783년이거든요. 예, 다시 그렇습니다. 말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미국의 독립 기념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야 독립의 가장 결정적인 시점을 이때로 잡았다라는 데서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아, 이것도 그것은요.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제 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네. 미국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를 저도 그래서 미국은 건국을 하는데 13년이 걸렸고 우리나라는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3.1 독립선언으로부터 정부 수립까지 29년이 걸렸다라고 제가 그 과정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네. 예, 미국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를 동일시하게 모든 관점을 같이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은 예.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13개주가 자치적인 정부를 구성하면서 영토와 국민이 있었는데 주권만 영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순간에 영국은 독립선언, 이제 우리는 주권을 차있다고 독립선언하는 순간에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건국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영토와 그다음에 국민과 이걸 다 일본한테 뺏기고 그다음 주권도 박탈당했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서 임시정부가 망명정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시간이 우리의 다 그 돼서 출발점이 아니라 완성을 1948년 8월 15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필요하면 다시 한번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었습니다.